안녕하십니까. 저는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서미화 의원입니다. 먼저 정윤경 후보자님, 이재명 정부의 첫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받으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은 우리 국민들께 코로나 영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PPT 하나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당시에 머리가 새하얗게 다 새도록 헌신을 해서 국민들을 지켰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가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후보자님과 함께 일했던 분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경 후보자님이 진심으로 존경스러운 분이시고 또 소통을 너무 잘하시는 리더라는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소통한다는 것은 리더에게 당연한 덕목이라고도 하지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코로나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는 더욱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소통하면서 세계가 인정하는 K-방역을 이끌으셨는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코로나 영웅이라는 그런 말씀은 저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를 이긴 거는 의료인과 또 지자체 공무원들과 많은 국민들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명칭은 과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방역당국을 신뢰해 주시고 또 방역당국의 조치에 같이 해주신 국민들과 의료인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후보자님께서 누구도 겪어보지 못했던 코로나 위기 속에서 현장을 끝까지 지켰고 헌신한 그 책임은 공직자들도 물론이고 국민들께서도 기감이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오늘은 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이기 때문에 제기된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들은 제출된 자료 그리고 앞선 의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통해서 많은 부분 저는 해소가 됐고요. 국민들께서도 무엇이 진실이고 또 이미 확인이 되고 있는 이런 과정을 보시면서 억지스러운 의혹으로 흠집 내기인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보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지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후보자님. 네. 부처 간 칸막이와 이원화된 전달 체계 때문에 장애인 복지제도가 당사자 중심이 아니거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애인 권리보장법이 현재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시혜가 아닌 권리의 관점에서 맞춤형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스톱 제도와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그리고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범정부 차원에서 중장기 계획인 국가 장애인 전략이 반드시 수립돼야 되는 이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적극 협력하실 건가요? 네, 권리보장법 제정 관련해서는 제정 취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성을 좀 보고 국회에 입법하는 것들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국가 장애 전략 관련해서도 좀 기존에 있는 장애인 종합대 계획과 정합성을 좀 가지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좀 더 큰 방향의 전략을 구성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많이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좀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W 진병원 사망 사건 그리고 태연 재활원 학대 사건 알고 계실까요? 네, 태연 재활원 사건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감시와 통제가 닿지 않는 폐쇄적인 공간일수록 인권 침해와 학대에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준 참사입니다. 제가 지난 국감 때부터 복지부에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해 왔고요. 지역사회 중심의 탈원화 탈시설 정책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고 생명과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도 동의하시죠? 네, 장애인들의 네. 지역사회 자립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건은 재발되지 않게끔 내외부 모니터링이나 감시 그리고 각종 조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 좀 봐주시면요. 일산 태연제어론 인권 참사 이후에 복지부가 50인 이상 시설 전수조사를 했었고요. 6월 말까지 중간보고서 제출하기로 했는데 아직 제출이 안 됐거든요. 저기 청문회 종료 전까지 좀 제출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신속하게 제출하도록 네, 챙기겠습니다. 네. 현재 울산시는 태연제어론에서 중대한 학대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손방망이 행정처분으로 해당 시설이 운영 중이거든요. 시설에서 장애인을 질질 끌고 다니거나 머리를 때리거나 발로 차는 행위가 일상으로 보이는 이 시설에서요. 한 달간 무려 500건 이상의 학대가 이루어졌고 명백하게 CC카메라에 이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이런 중대한 학대 발생 시 즉각적인 퇴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장관 임명 받으시면 이런 제도 정비도 좀 하시겠습니까? 어떤 처분을 했는지 살펴보고 그 처분이 적절한 수위인지 검토해보고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면 진행하고 아마도 법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국회에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여건에서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 그리고 그 가족들은 시설 외에는 사실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네. 활동지원, 주간활동, 지원주택 등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서 정부 차원의 탈시설 인프라 확충이 굉장히 중요하고 인식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런 내용도 좀 잘 검토하시고 좀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자님. 네네. 그 장애인 자립지원법이 이제 시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끔 인프라나 지원 방안에 대한 것들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지역에서 장애인 학대 사건 대응을 하는 곳이 장애인 권유공호기관입니다. 그런데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PPT를 좀 봐주시겠습니다. 장애인 학대 대응에서 72시간 조사는 골든타임에 그 조사를 하는 착수하는 수준이 50%에 밑돌고 있고요. 평균 이동시간도 126시간이 넘고 있고 전남하고 경북은 이동하는 데만 3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이대로는 학대 발생 시에 골든타임도 다 놓치고요. 재발 방지 대책도 실효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결국 권유공호기관의 예산과 인력이 확대되어야 적극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점도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17개 지역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 시간도 늦고 골든타임 지키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현장 조사 인력도 보강하고 또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지역 기간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PPT를 좀 띄워주세요. 전국에서 가장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곳이 전남 지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말이 더 이상 안 필요합니다. PPT를 보시면 정말 심각한데요. 공보위가 급감했고 또 전국 최고 수준의 목포와 신안, 임산부 사망률이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다음 PPT 보시면 전공의들이 수도권과 인기가에만 복귀를 하고 있고요. 결국 전남은 공공의료 필수의료 지역의료가 다 공백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대통령 공약, 전남 지역 공약 최우선 순위로 전남 국립의대를 말씀하셨는데 지난 정부에서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런 부분들을 빨리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지만 실제로 별로 진전은 없었습니다. 전남도민도 국가로부터 당연히 보장받아야 될 건강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이유가 아마 국립의대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없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될 보건복지부 수장이 되시면 이 공약 이행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역 의대 신설에 대한 부분이 공약에 들어갔고 또 국정위에서도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간 건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의대 신설에 대한 거는 복지부 소관은 아닌 상황이지만 교육부와 추진 상황에 대해서 잘 협의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의료 인력 수계 추진위원회를 두고 거기서 지역별로 또는 과목별로 의사 정원을 추계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추계와 연계하는 것은 저희 복지부가 담당하겠고요. 대학에 대한 신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교육부랑 협의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교육부의 통합에 구축돼 있고요.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